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한솔, 김민경, 강경민입니다. 네, 오늘은 초5 한국사 프로그램의 선정도서인 재미있다 한국사의 저자이신 구한혜 작가님을 모시고 한국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미있다 한국사를 쓴 구한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가님과 이제 만남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사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집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어릴 때부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이야기를 누가 해준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역사 책도 좋아하고 특히 역사 만화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 역사 만화는 다 읽은 것 같네요. 네, 역사 관련 도서 중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다 한국사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를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을 할 때 교과서를 보면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책을 쓰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교과서 내용을 쉽게 풀면서 그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재미있는 언어로 눈높이에 딱 맞는 언어로 풀어주는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시중에 재미있다 한국사 같은 역사도서,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도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재미있다 한국사만의 장점이나 특색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과서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딱딱한 문장들, 그런 스타일의 문장들을 책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거기를 풀어주는 이야기를 해당 역사의 문화유적,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풀어내는 게 저희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아니면 집필하실 때 까다로우셨던 점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독사층을 딱 진짜 초등학교 5학년에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5학년 아이들이 정말 그 특별히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와 그래서 조사 하나까지 선택하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썼는데 고생해서 쓴 덕분인지 아이들이 책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랑 저희가 또 수업을 해보면은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긴 하지만 사실 역사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알려주실 만한 좀 꿀팁이 있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굉장히 역사가 재미있는데 역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쓰게 됐다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그런 친구들이 역사를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흐름을 잡는 그런 머릿속에 먼저 흐름을 잡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팩트들은 그 흐름 위에 하나씩 얹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 현장에 가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역사적인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역사를 되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선정도서 재미있다 한국사에서 보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여행하듯이 다니더라고요. 되게 주인공 캐릭터가 작가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캐릭터를 구상할 때 작가님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었을까요? 캐릭터를 구상한 거는 사실은 그 편집자님과 그리고 그림 작가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 작가님도 한번 뵀었거든요. 제 사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셨는데 어떻게 좀 닮았나요?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나갈 때 항상 저 캐릭터를 가지고 나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보고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귀여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의 책을 선정도서로 해서 CNA에서 오랫동안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다 한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진짜 재밌다 한국사를 바탕으로 만든 저희 CNA 논술 교재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교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들도 다 담겨 있어서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제 함께 워크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A 워크북에서는 가장 먼저 이번 주차에 배울 내용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들을 정리하는 문제를 푼 후에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흐름으로 만나는 한국사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후에 주제로 만나는 한국사 부분에서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작가님과는 주제로 만나는 한국사에서 한 문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4주차에 주제로 만나는 한국사에서 이제 삼국시대 문화유산을 배우고 그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문화유산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혹시 작가님의 최애 문화재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유산으로 따지면 저는 왕릉이나 무덤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더 좋아지는데 거기가 일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즈넉해서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배우는 거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그다음에 생활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돼서 왕릉이나 무덤들을 좋아합니다. 네, 저희 워크북에 있는 그림들, 문화유산들 중에서도 무덤에 있는 유산들이 많은데 특히 뭐 수렵도 같은 경우에 무덤에 있는 그림인데 아이들은 그냥 그림으로만 보니까 사실 무덤에 있는 벽화다 이런 것도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릅니다. 사실 이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른 그런 박물관들에 가면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나 다른 곳의 그런 고분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벽화들을 보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정말 옛날에 있는 문화유산들, 문화재들이 살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작가님께서 12달 놀토 아빠표 체험여행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책을 집필하실 때 혹시 자녀분과 직접 여행을 다니시면서 집필하신 걸까요? 그 책을 쓸 때는 저희 애들이 좀 어렸습니다. 좀 더 어려가지고 그 책은 제가 사실은 제가 잡지사에서 여행 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기자를 하면서 대학에서는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책을 썼고 그 대신에 그 책이 나온 다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책에 나온 데들을 다 다녔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문화유산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부모 강연이나 아니면 아이들 강연을 갔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찾아다닐 때는 동네에 있는 것부터 가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는 분들은 뭐 궁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흔히 알려진 데들을 자주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궁궐은 봄꽃이 필 때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꽃 보러 어디 멀리 사람들 막 모인다 가지 말고 그리고 가을 단풍철에 그냥 사람들 구경하러 가지 말고 궁궐을 잘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면은 또 이왕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면서 역사를 친근하게 하는 거를 좋은 경험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좋아지고 역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박물관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사실 취재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박물관들도 꽤 자주 가보는 편인데 정말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리뉴얼을 마쳤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 모두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나 아니면 박물관들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들어본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실이 있는데 그게 되게 SNS에서도 유명하고 되게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배우는 삼국시대의 방가사유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데 친근한 곳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NA 워크북 속 토론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주차의 토론 주제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과연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는 학생들은 사실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이 저희 CNA의 학생이라면 어떤 입장을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네, 되게 재미있는 주제죠. 정말 삼국통일을 신라가 한 게 정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저라면 아마 부정적인 거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컸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역사를 좀 더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김춘추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통일을 할 때는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사실은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김춘추의 신라의 삼국통일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김춘추가 주장하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정말 자주적이고 훌륭한 일이었냐? 이것도 또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렇다면 자주적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주적이다, 역사에서 자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세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혹은 되게 자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네, 깊이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작가님처럼 말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확장한 후에 글쓰기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있다 한국사의 저자 구한의 작가님과 함께 워크북 및 선정도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네, 작가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강연 같은 거는 꽤 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독자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